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국어 1강 공부에서 2등급 오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등급 오르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듯이 아니면 뭔가 줄을 당기듯이 딱 하는 순간 2등급이 되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국어 공부하면 1간에 2등급 오르기 어렵습니다. 노력 없이 성적이 오르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은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법을 바꾸면 1간 공부에서 2등급 오르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문제집을 풉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대충 일반적으로 공부가 한 2등급 정도 가까이 되면은 뭐 3등급일 수도 있겠지만 2, 3등급 가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는 공부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럼 또 방법이 되죠. 아, 내가 노력이 부족하니까 더 공부해야지. 그래서 국어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풀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적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력이 성적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도무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국어에 대해서 재능이 없어. 그래서 절대 안 돼. 노력해도 해도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만 하죠. 몇 년을 공부해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1, 2, 3 어떤 경우에는 재수 3수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까지 공부해도 국어 안 되면 나 재능 없어 이런 생각하게 되죠. 누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심지어 국어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국포자 생기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국어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5등급이 4등급이 되거나 혹은 3등급. 아니면 4등급이 3등급이 되거나 한 2등급 되는 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3등급이 2등급이 되거나 1등급이 되는 것을 원하거나 2등급이 1등급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등급이 4등급이 아니라 3등급 되는 거. 예를 들면 3등급이 1, 2등급 되는 거.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한데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재능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문제가 뭘까요? 멋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멋대로 공부하면 절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는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을 갖추지 않은 다음에는 해도 할 리가 없죠. 안 하고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은 어떤 특이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턱걸이도 그렇죠. 턱걸이 만약에 5개 하려면은 4개보다 더 힘을 써야 돼요.
4개만큼만 힘을 쓰고 5개를 원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도를 넘어야지 한계를 딱 넘는 순간 뭔가 딱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그것은 이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을 한계를 약간 넘어야 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세 번째로 뭐냐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면 안 돼요. 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지? 지금 이야기는 노력이 부족하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하나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시를 읽는데 내가 시 읽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아무리 읽어도 시가 늘지 않는 거죠. 그럼 시를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발생하면 나는 이런 문제를 못 풀어. 그것도 하나 유형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왜 잘못 풀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말하는 건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건 부분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인 문제, 큰 틀을 보세요. 독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결국 독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국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째, 여러분의 있잖아요. 이제까지 하는 한계를 넘어야 돼요. 약간 한계를 넘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독해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넘거나 다른 문제는 뭐 목표를 정한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수능국어 1강 공부에서 2등급 오르기 2는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독해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국어 못하는 친구는 뭐를 못하는 것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글을 읽고 화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어보면 화제가 뭐야? 말로는 잘합니다. 이야기거리, 이야기거리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아, 화제하고 주제가 어떻게 다르니? 대답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개념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딱 읽는 순간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지? 할 때 무엇이 화제입니다. 그 화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화제는 주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화제가 주어라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글의 이야기의 화제는 뭐니라고 물었을 때 머릿속에는 주어는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문단어로 가면 벌써 주어가 사라집니다. 주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어를 못 찾는 거죠. 결국 너무 많으니까. 그럼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수능에서는 보통 요새 지문이 길어져서 뭐 요새는 좀 시험을 치면은 보통 한 4개에서 지문이 한 7개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문이 그렇게 긴 글에서 화제가 뭐냐 하면 주어를 어떻게 찾아요? 그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화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제를 찾고 그 다음에 주제를 찾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만 딱 하면은 2등급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 시간에 수능 등급 2일간 공부해서 1등급 오르기 그 학생을 처음에 이제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비 학습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도 예비 학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예비 학습은 순수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뭐 하느냐? 문장에 화제 찾고 주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비 학습을 하세요. 오늘부터 예비 학습 하세요. 문장 하나하나 읽으면서 모의고사든 뭐든 어떤 문장이든 상관없어요. 화제 찾고 주제 찾고 화제 찾고 주제 찾고 화제 찾고 주제 찾고 끝없이 반복하세요. 그러면 글이 탁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비 학습이 끝난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거 화제와 주제에 대한 관련된 강의를
자세히 듣고 연습하세요. 여기에도 벌써 여러 개 깔려 있습니다. 그 공부하시면 글을 읽는 순간 글이 탁탁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아까 특이점 이야기하셨죠. 그 특이점을 특이점을 넘어야 돼요. 특이점을 넘지 않으면 몸에 익지 않아요. 익지 않은데 어떻게 공부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는 요령이 아니에요. 두 가지야. 원칙과 노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워야 돼요. 원칙 없이 노력하면 멋대로 공부됩니다. 멋대로 공부하면 멋대로 공부받게 되지 않아요. 멋대로 되는 거죠. 제 멋대로. 그러니까 공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 답답해요 솔직히. 제가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실 뭐 이거 국어라는 것이 좀 죄송해요. 솔직히 말해서 국어라는 것이 우리 유튜버에서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노력해서 모은다 하더라도 만 명에서 어떤 수익이 나거나 그런 문제 전혀 아닙니다. 자, 다음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자, 어쨌든 바로 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보세요.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데 문장 어떻게 읽죠? 자, 그러면 하늘이 푸르다는 문장이 있어요. 화제가 뭐죠? 화제가 뭔가요? 여러분이 실제 해보는 거예요. 하늘이 푸르다. 이 화제가 뭐죠? 여러분 생각보다 화제란 개념을 모르는 친구는 금방 떠오르잖아요. 이 화제가 뭔가요? 하늘이 화제예요. 그리고 푸르다는 뭐예요? 얘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라는 재료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재료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죠? 푸르다는 하늘이 이야기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점이란 말을 쓰는데 하늘 중에서 푸르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화제가 여기서 하늘이라면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뭘까요? 이 주제가 잘 안 떠오르는 거죠. 주제가 안 떠오르는 사람은 이게 독해를 잘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푸르다는 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하늘이 푸르다는 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푸르다는 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요? 그건 하늘의 색깔이에요. 그게 주제인 거예요. 하늘의 색깔. 그래서 여러분 화제는 뭐예요? 하늘. 주제는 뭐예요? 하늘의 색깔.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 뭐 날씨가 좋다? 기분이 상쾌하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 엉뚱한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는 사회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용인되는 핵심 어떤 전달하고 하자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자, 이제 그걸 해볼게요. 수지는 착하다. 화제가 뭐죠? 그리고 주제는 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연습을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지? 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지? 수지. 그럼 주제는 뭐지? 여러분 일단 이게 초점이라고 얘는 설명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얘의 상위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격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성격. 그래서 수지의 성격이 주제예요. 수지의 성격.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읽으면서 그 문장이 말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의 측면, 화제의 측면. 하나는 뭐예요? 주제의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잡고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 것이 뭐냐면 문단 독해예요. 문단 독해의 가장 기본은 뭐냐? 문단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단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주제문 플러스 뒷받침 문장이에요. 주제문 플러스 뒷받침 문장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조란 말이 있잖아요. 구조란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구조가 유행을 많이 해요. 계속 구조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그 구조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구조에 대한 책을 한 3개쯤 썼습니다. 구조에 대한 책만. 근데 그게 지금 뭐 거의 절판되어서 책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그런 책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강의하는 거 이거 여기에서 보면 벌써 구조가 여러 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듣고 연습하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거 따라 하시면 금방 구조가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아, 되죠. 근데 그러면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자기 나름의 독해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그게 훨씬 힘들죠. 남이 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비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2번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은 일요일날 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쯤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일요일날 공부하고 수요일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틀간 뭐냐면 다시 말하면 문장과 문단의 독해 방법을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제가 2일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방금 화제에 대한 개념하고 주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대충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요. 화제는 있잖아요. 이야기의 재료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야기거리. 그쵸? 근데 주제는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재료가 아니라고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화제 찾고 주제 작성하고 화제 찾고 주제 작성하고 이것을 있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는 만나자마자 이렇게 그날 공부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할 수 있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있잖아요. 국어만 10시간 이상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좋아. 그래도 정확하게 말을 봐. 몇 시간 할 수 있니? 선생님, 저 하루에 13시간은 국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럼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틀간만 13시간씩 국어만 공부해라. 그러면 국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죠. 왜냐? 난 그 친구가 국어를 제외하고는 몽땅 1등급을 맞았어요. 국어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국어만 4등급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뭐예요? 2가지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노력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고력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국어 독해법만 배우면 국어는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친구가 만약에 뭐 5등급이나 6등급이 모든 과목이 5등급, 6등급이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게 1등급이고 국어만 4등급인데 국어 100% 오르죠. 오를 수밖에 없죠. 뭐가 안 돼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100%. 그래서 저 걔한테 생각했어요. 이틀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저도 이틀 공부시키고 그렇게 등급 오르는 처음이에요.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경험 없이 모든 애가 다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모든 애가 1등급은 안 오지만 분명히 오르죠. 왜? 5등급이 3등급 오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4등급이 2등급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아니면 휴일날을 잡으세요. 그리고 한 10시간 정도 화제 주제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탁 보이기 시작해요. 글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벌써 한 등급은 오른 거예요. 글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글이 보이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엔 여러분 있잖아요. 조금만 그 글의 구조, 문단의 구조 연습하면은 등급 쫙쫙 올라가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2등급이거나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방법을 바꾸면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자, 첫째,
쉽게 독해가 되면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공부 많이 하지 않아도 성적 나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문장의 화제와 주제 찾는 법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수능 국어 2일간 공부해서 2등급 오르기에 3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